담력시험 갔다가 귀신 들린 것 같아 살려줘 라는 스레를 세운 일은 재미삼아 방문했던 홋카이도 어느 지역에서의 체험을 털어놓는데요. 이 이야기의 스레는 서서히 공포에 휩싸여 갑니다. 담력시험 갔다가 귀신 들린 것 같아 살려줘. 친구에게 홋카이도의 폐광산 시설에 억지로 끌려갔다는 일은 요즘 이상한 꿈을 꾼다고 스레 주민들에게 상담 요청을 합니다. 또한 일은 현재 기괴한 현상에도 시달리고 있어 곤혹스럽다는 것으로 우선은 사건의 발단에 대해 풀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여름 친구가 차로 3시간 정도 되는 거리에 폐광산이 있다는데 재밌을 것 같으니까 가보지 않을래? 하고 꼬셨다는 일. 그 말에 대해 쫄보인 일은 절대 안 감, 거절했는데요. 인터넷으로 그 폐탄광 사진을 조사해보던 중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게 되어 결국 가기로 했답니다. 처음엔 억지로 끌려갔다더니 금방 제 발로 갔다고 하니 웃기는 놈이네요. 이렇게 일과 친구 A, 친구 B, 그리고 친구 B가 꼬신 지역에서 유명한 야리망, 이렇게 넷이 폐탄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야리망이란 아무에게나 자기 몸을 허락하는 여자를 뜻하는 말인데요. 뜻은 각자 알아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안 좋은 뜻이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 치규 구독자님들에게는 평생 손이 닿을 수도 없는 다른 차원의 존재라 이해할 수도 없을 테니 따로 뜻을 찾아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당일 친구 A의 운전으로 넷은 저녁 7시에 폐탄광으로 출발합니다. 일은 업무에 피로도 있어 차 안에서 잠들었습니다만 그러다가 운전하던 A의 다 왔다 하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러자 어둠 속에서 전조등에 비쳐 섬뜩함이 더한 콘크리트 건물과 창고 같은 시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친구들은 서둘러 밖으로 나가 크게 소란을 피우고 있었는데요. 한편 일은 차에서 내릴 담력도 없어 진짜로 쫄아 있었다는 것. 하지만 모처럼 3시간이나 걸려서 왔는데 탄광 입구까지라도 좋으니까 가자. 돌아갈 때 스트롱 제로 사줄게 라고 해 술을 엄청 좋아했던 일은 그 말에 굴복. 어쩔 수 없이 차에서 내렸던 겁니다. 이렇게 차에서 내리자 묘하게 미지근한 감각이 든 일. 그것은 여름 특유의 더위라기보다는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 같은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은 자신은 영감은 없는데 이상한 시선을 느꼈다는 거였습니다. 그러자 그때 야리망이 여기 진짜 위험해. 난 영감은 없는 것 같은데 여기서 더 가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네. 라는 말을 꺼냅니다. 그 말을 듣고 됐으니까 탄광 입구까지만 가자. 스트롱 제로 사줄 테니까. 라며 이 세상 모든 스트레스를 날려주는 최강의 술이라는 스트롱 제로로 스리슬쩍 미끼를 던진 친구 B. 그렇지만 그런 친구 B의 태도에 긁힌 야리망은 난 피곤하니까 그만둘래. 등신 삼총사끼리 가세요. 하면서 다시 차에 타 핸드폰을 만지기 시작하고 맙니다. 그래서 야리망을 뺀 일들 셋은 손전등과 핸드폰 불빛을 의지해 탄광 입구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한동안 섬뜩한 탄광 마을을 지나고 나니 일들의 눈앞에 무덤을 크게 만든 듯한 돌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친구 A의 손전등이 갑자기 깜빡거리기 시작하며 상태가 나빠지고 맙니다. 그 상황에 공포로 움직일 수 없게 된 일. 또한 이때 일은 어떤 위화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건 일들이 탄광 입구를 향해 걷고 있던 도중 계속 귀뚜라미 같은 벌레들이 계속 울고 있었는데요. 돌 앞에 도착한 순간 그 벌레들의 소리가 뚝 그쳐 분명 이상한 분위기가 떠돌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여기서 친구 B가 무서우니까 돌아가자. 다시 나를 잡아서 장비 좀 갖추고 재도전하자. 제안. 친구 A도 거기에 동의해 셋은 돌아가기로 했죠. 하지만 그때 눈앞에 있는 커다란 돌 너머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려왔던 겁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여 봤더니 호래
호라 하는 섬뜩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게다가 그건 남자 하나의 목소리가 아니라 수십 명이나 될 법한 사람들이 호레, 호라 하며 일정 리듬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걸 듣고 패닉에 빠진 일들은 서둘러 차가 있는 곳으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겨우 차에 올라타서 친구 A가 서둘러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그런 일들의 모습을 본 야리망은 왜들 그래 크크크 저주받았어 크크크 하고는 웃으며 말해와 친구 B는 진짜로 귀신 나왔어 무서워 하며 심령스파 찾아다니는 유튜버 마냥 신들이 납니다. 그리고 운전하는 친구 A 이외의 셋은 차 안에서 술들을 마시며 담력시험의 여운에 빠져 그날은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한동안 모두는 일이 바빠서 놀지 못하게 돼 그 심령 스팟에 대한 걸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요. 1월 말에 일은 이상한 꿈을 꿨다고 하는 겁니다. 그 꿈은 그 탄광에 있던 돌 앞에 일이 있는 장면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돌 저쪽에서 호레, 호라 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는 그 소리가 들린 뒤 돌 옆에서 새까맣게 더러운 광부 같은 남자가 곡괭이를 가지고 나왔던 겁니다. 그러나 꿈속이라 일은 무섭지 않았고 또한 그 남자도 일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모양인지 일들의 차를 세우던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일의 꿈은 여기서 끝났다네요. 그리고 2월 초순, 일은 다시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그 꿈에서는 또다시 이전 꿈에서 나왔던 광부가 나타났다는 것으로 그 광부는 어느 일정 방향을 향해 호레, 호라 하며 걷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시 꿈은 거기서 끝나고 일은 눈을 뜹니다만 그때 어떤 걸 깨달았다는 일. 그 꿈속의 광부는 무려 일의 집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부터 일은 공포에 빠져들게 되고 매일 밤 그 광부가 오는 건 아닐까 생각하면서 수면 부족이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밤 일의 신변에 정말로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말았던 거죠. 그날은 일과 친구 A, B 그리고 야리망, 넷이 집에서 한잔하게 되어 모두가 일의 집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숨배 돌고 취기가 올랐을 무렵 야리망이 담력시험 때 일을 회상하면서 일들이 했던 바보 같은 짓을 말하던 그때 너희들 중 누가 묻혀왔는지 검은 재 같은 게 내 옷에 묻어서 세탁해도 지워지질 않아 버렸다니까 라는 기묘한 말을 꺼냈던 겁니다. 하지만 일들은 중간에 그냥 돌아왔기 때문에 탄광은 물론 거기 있던 시설에도 들어가지 않았고 물론 아무것도 만지지 않았으니 재 같은 게 묻을 리가 없습니다. 하여 친구 A는 친구들은 더러운 짓 같은 건 안 하지 오히려 네가 불결한 거야 하며 신랄한 말로 야리망을 취급했습니다. 그때 친구 B가 그거 귀신짓 아니야? 헤헤헤 하며 대신 25등급 같은 발언을 하기 시작한다 생각하는데 요즘 이상한 꿈도 꾸거든. 헤헤헤 무슨 꾀죄죄한 노파가 두건 같은 걸 뒤집어 쓰고 걸어서 우리 집으로 오고 있는 것 같았어. 헤헤헤 라는 말을 꺼냈던 겁니다. 거기서 일도 최근 B랑 비슷한 꿈을 꾼다고 했더니 세상에 일과 B뿐만이 아니라 A도 비슷한 꿈인데 그게 어린애 버전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 순간 일들의 즐거웠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변하고 액막이라도 받아야 하나 하는 화제로 옮겨갑니다. 하지만 일들에게는 유명한 신사나 절 같은 거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 결국 그러다 잊어버릴 거야 하는 이야기로 끝. 그리고 그날은 야리망만 집으로 돌아가게 됐고 친구 A, B는 일의 집에 머물게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날 밤 셋이 자고 있는데 일의 애견인 토이푸들 달리아가 짖기 시작합니다. 달리아는 평소에 얌전한 성격으로 우체부나 손님이 찾아올 때 말고는 짖는 일이 없어 이상하게 생각한 일. 그러자 그때 친구 A가 잠깐 무슨 소리 안 들리냐? 합니다. 그래서 셋이 귀를 기울여 보니 창문 바로 밖에서
오래 서걱 오라 서걱. 그런 상황에서 일들은 공포로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만 5분 정도 지나자 소리가 사라져 친구 A는 커튼을 조금 열어 바깥을 내다봤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A는 새파래진 얼굴에 당황한 모습으로 이불 속으로 돌아오자마자 위험해! 누가 있어! 우리 진짜 위험해진 거야! 이거 실화지? 공포로 이성을 잃기 시작합니다. 일은 이 상황이 무서워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는데요. A에 이어서 이번엔 B가 나도 한 보자! 라며 커튼을 살짝 열어 바깥을 내다봤습니다. 그러더니 B도 A와 마찬가지로 밖에 누가 있는 게 보였다고 합니다만 A와는 다르게 낙관적인 B는 냉정하게 보면 도둑놈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그 후 일은 근처 파출소에 있는 사이 좋았던 경찰관에게 신고하고 집에 좀 와달라고 했던 건데요. 경찰이 도착했을 무렵에는 이미 A와 B가 봤던 사람 그림자는 사라져 있었죠. 그렇지만 경찰은 만약을 위해 날이 밝을 때까지 경찰차로 주변을 순찰해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침이 돼서 다시 경찰이 일의 집을 방문. 일들 셋에게 그 사람 그림자가 어디에 있었는지 알려달라고 물어와서 일들은 바로 옷을 갈아입고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람 그림자가 있었다는 곳까지 갔을 때 갑자기 B가 실화냐? 위험해 이거! 하며 땅을 가리킵니다. 일이 B가 가리키는 방향을 봤더니 거기에는 곡괭이 같은 것으로 땅을 판 것 같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도 달리아는 계속 구멍 쪽을 향해 짚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본 일들 셋은 무서워져 경찰에게서의 질문을 모두 끝낸 뒤 그날 점심이 지나서 헤어졌다고 하네요. 이렇게 이야기는 지금에 이르렀고 일은 이 스레를 세웠던 거죠. 그리고 쫄보인 일은 액막이 받으러 가는 쪽이 좋겠죠? 라고 불안한 모습으로 스레 주민들에게 묻습니다. 이런 일에 대해 소금을 쌓아 올려 라는 스레 주민. 그 말을 들은 일은 놓을 장소나 얼마나 놓으면 좋겠냐 등을 질문합니다만 한편으로 오컬트 지식을 과시하는 것만이 삶의 목표이자 보람인 스레 주민에게서는 소금은 함부로 두지 마 라는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일에 의하면 달리아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듯 밥도 먹지 않고 하루 종일 계속해서 창문 쪽을 경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투천을에서는 멸종 위기종인 선량한 스레 주민이 어쩌면 일의 집에 이미 귀신이 들어왔을지도 모른다며 이 타이밍에 소금을 쌓아 올리면 귀신을 집안에 가두는 꼴이 되니 그만두는 쪽이 좋다는 진실된 조언을 보냅니다. 그 외에도 여럿이 일의 신변을 걱정하죠. 그로부터 한동안 시간이 지난 뒤 일이 스레로 돌아옵니다. 일의 말대로 댕댕이가 너무 지저대 경찰을 다시 불렀고 몇 시간을 주변 순찰해달라고 했다는 것. 그리고 일은 이미 소금을 쌓아두었다는 것으로 스레 주민들의 조언을 듣고 없애야만 하는지 고민하는 모양입니다. 그런 일에 대해 귀신이 일의 집안에 이미 있는지 어떤지를 모르니 고민하는 스레 주민들. 그걸 들은 일은 일단은 소금을 놔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달리아는 계속 겁을 먹고 있어 떨면서 일의 이불 속에 있다는 것. 또한 일도 공포와 긴장으로 잠을 잘 수가 없으니 이불 속에 누워 오늘은 투채널에 눌러붙어 있겠다고 스레 주민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일은 지금까지 영적인 걸 일절 믿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자기가 놓인 상황이 무섭긴 해도 실감이 나지 않는다고 당혹감을 보입니다. 덧붙이자면 일이 갔던 탄광은 홋카이도의 유베츠 탄광이라는 것. 그러자 그때 좀 아까까지 완전히 닫아놓았을 커튼이 조금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초조해하는 일. 이 상황에 일은 공포로 혼란이 와 완전히 겁에 질리고 맙니다. 하여 커튼을 닫고 싶어도 창가로 다가가는 것조차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공포를 더욱 부추기듯 달리아가 갑자기 짖기 시작했다는 것. 그런 일에 대해 따뜻한 거라도 마시고 마음 좀 추슬러 하는 엄마 같은 조언을 보내는 스레 주민. 그러나 공포에 집어삼켜진 일에게는
안정을 찾을 여유 같은 건 없이 결국에는 자기가 죽을 가능성까지 생각. 일은 이 공포를 맛보는 시간이 일단 너무 힘든 모양으로 이럴 때 유일하게 곁에 있어주는 달리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표했던 겁니다. 그러는데 여기서 어느 스레 주민이 액마기 할 때 소금물이나 일본주를 마시는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다며 투채널 공포 게시판에서 얻었을 법한 지식을 과시합니다. 그 말을 듣고 서둘러 집에 있던 일본주를 마시고 마음을 안정시키려는 일. 그리고 다른 스레 주민들도 보였다고 해도 그 상황을 믿지 않는다면 그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라는 일의 공포를 조금이라도 더 가라앉히려는 조언을 보냅니다. 그리고 어느 주민에 의하면 이쪽이 무서워한다면 귀신도 거기에 동조하기 때문에 일단 마음을 강하게 먹는 게 제일이라고 하죠. 하지만 그때 확실하게 두려운 모습으로 밖에서 발소리가 난다 라고 올린 일. 그 말을 들은 스레 주민들은 창문 쪽 사진을 찍어보면 어떨까 제안합니다만 일은 공포에 질려있는지 뭔가 있어 너무 무서워. 그래서도 필사적인 모습이 보일 만큼 겁에 질린 모습입니다. 다른 스레 주민들도 일의 상황이 걱정돼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입니까? 괜찮아요? 또한 다른 스레 주민이 말하길 그런 영적인 것들은 본인이 부르지 않는 이상 집 안으로는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창문이나 문을 열거나 밖을 내다봐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분 뒤 일이 스레로 돌아왔습니다. 아까의 발소리는 경찰이었던 모양으로 일 혼자 완전히 쫄아 있었던 모양. 그렇지만 그 후 경찰이 일의 집으로 와서 상황을 설명해 줬을 때 말도 안 되는 무서운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날은 눈이 내리고 있었는데요. 경찰이 그 곡괭이로 판 것 같은 구멍이 있는 곳을 보러 갔더니 거기에 새롭게 판 것 같은 자국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지면에는 눈이 쌓여 있어서 보통이라면 거기에 발자국이 찍혀 있을 겁니다만 그 새로운 구멍 주변으로는 왠지 발자국이 없었다는 것. 그 말을 듣고 일은 공포로 까무러칠 정도까지 되고맙니다. 그리고 경찰에게서 부모님 등에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해 와달라고 하는 쪽이 좋다 라는 말을 들은 일은 바로 본가에 있는 부모님에게 전화해 자기에게 와달라고 했던 거죠. 이렇게 무사히 가족이 오기로 결정. 일단은 안심하는 일. 그러면서 일은 아까 스레 주민들이 했던 질문에 대답. 자기가 2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걸 전합니다. 그리고 눈에 발자국이 찍히지 않은 것에 관해 어느 스레 주민이 눈이 쌓여 있어서 구멍이 더 파진 것처럼 착각한 건 아니냐 지적하자 일은 눈으로 인해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거기까지 낙관적으로 생각할 마음은 없다고 지금도 아직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자기 마음속 기분을 밝혔습니다. 그 후 스레 안에서는 일이 들었던 호오레, 호오라 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 연구가 시작됩니다. 어느 스레 주민은 어떤 주문으로 보인다는데요. 무서워서 조사는 못하겠다나요. 또한 장소가 홋카이도의 탄광이라는 것으로 홋카이도의 사투리를 조사해본 주민도 있었습니다만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다는 것. 그리고 의미를 알 수는 없으면서도 스레 주민들은 부르는 것 같아서 무섭다, 섬뜩함을 느꼈던 겁니다. 그리고 6시간 후 아침이 되어 일이 다시 스레에 나타납니다. 그 뒤로 부모님이 일 집에 도착한 건 새벽 3시 무렵이었다는데요. 이상한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은 낮에 다시 스레를 갱신하겠다며 일을 나갔습니다. 그러자 일이 스레에서 사라지자마자 스레는 역시나 불평대회를 개최합니다. 아니, 본가로 지가 돌아가면 되잖아. 왜 오라고 한 거야? 그 구멍 사진 정도는 보여줘야지. 개중에는 일의 이야기를 창작이라고 결정. 경찰이 뭐라고 씨부리던 시점부터 창작이라고 확신. 다음은 영 능력이 넘쳐나는 주지가 나올 차례겠지? 진부한 전개는 버리고 좀 쌈박한 리얼리티를 늘려봐. 다음 작품 기대합니다. 히헤헤 라며
인간성 상실 최고점에 이른 스레놈도 나타났죠. 그러자 그런 구제불능의 스레놈에 대해 일은 경찰과 친해진 계기는 자치회 행사에서 말을 나누게 된 거라며, 또한 앵마기에 대해서는 일이 살고 있는 지역에는 영적인 것에 관련된 유명한 신사나 절이 없어서 아직 미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이 본가로 돌아가지 않고 일부러 부모님에게 와달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는 집에서 나가는 게 너무 무서워서 그랬다나요. 또한 구멍 사진을 찍지 않았던 이유는 구멍에 다가가는 게 무서웠던 건 물론 범인의 흔적이 지워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경찰이 다가가지 말라고 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러는데 여기서 어떤 스레 주민이 친구들은 괜찮아? 라는 질문을 올립니다. 그 말에 대해 어제 통화한 후로는 아무런 연락은 없지만 아마 괜찮을 거라 본다고 대답하는 일. 그렇지만 만약을 위해 일을 마치고 나면 전화해 보겠다고 합니다. 그 후 일은 업무를 보러 스레를 떠났는데요. 그 사이에도 스레 안에서는 기분 나쁜 느낌이 드는 장소를 사진에 담으면 보이는 사람에게는 뭔가 보일지도 모른다는 놈이나, 앵마기 받으려면 어설픈 곳을 찾기보다는 큰 신사에서 재령을 받는 쪽이 좋다는, 이런 사실은 왠지 자세히 알고 있는 지식이 한쪽으로만 쏠린 스레 주민들의 의견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고 일이 직장에서 돌아옵니다. 오늘은 엄마가 같이 있어 안심이라는 일. 그리고 일이 퇴근 후 친구들에게 전화해 사정을 설명했더니 친구들은 이를 걱정해주며 이번 주말에 일네 집에 자러 와주겠다고 했다네요. 그리고 지난 글들을 읽은 일은 옆 마을에 재령하는 절이 있으니 가보려고 생각한다. 스레 주민들에게 전하죠. 그 후 약 12시간 정도 일의 글은 끊기게 됩니다만, 다음날 아침 스레에 나타난 일은 어제는 여러 일이 있어 보고할 수 없었다는 의미심장한 발언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후 3시 일이 끝났다는 일은 어제 일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지난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엄마가 왠지 기운이 없어 보여 일은 엄마에게 왜 그러냐고 물어봤답니다. 그 말에 엄마는 달리아가 창밖을 향해 짖고 있었기 때문에 산책 가고 싶은 거라 생각, 데리고 나왔는데요. 그때 줄이 느슨해진 모양으로 문을 연 순간 달리아가 뛰어나가 버렸다고 합니다. 엄마는 서둘러 달리아를 쫓아 집 뒷곁으로 달려간 겁니다만, 그때 집 뒷곁에 아무리 봐도 이 세상 건 아닌 듯한 분위기를 풍기는 광부가 서 있었다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일의 가슴은 다시금 공포로 가득 차게 됩니다. 내일 친구들이 자러 와준다고 합니다만 일은 분명 뭔가 일어나고 말 겁니다.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빨리 앵마기 받으러 가야겠죠? 라며 스레 주민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 일에게 귀신은 플러스 에너지인 성적인 걸 싫어하니까 지금까지 제일 야했던 일을 떠올리는 거야 라는 이유를 모르는 사람이 본다면 바로 죽탱이 날아갈 조언을 보내는 놈. 또한 일에 대한 건 일도 걱정 않는 어느 놈은 달리아는 무사하냐고 묻는데요. 일의 말로는 달리아는 구멍을 향해 짖고는 있었지만 이름을 불렀더니 바로 엄마 곁으로 돌아왔다네요. 그리고 스레 주민들이 앵마기 언제 갈 거냐고 묻자 일은 내일 친구 둘하고 가기로 했습니다. 합니다. 그렇게 일은 내일 친구들과 만날 시간까지 스레 놈들에게 질문을 받죠. 그러는데 바로 일의 나이를 물어보는 주민. 거기에 대해 일은 26살이라고 합니다. 또한 엄마가 봤던 광부는 사라졌나? 라는 질문에는 엄마가 달리아를 안고 바로 집 안으로 돌아와서 그 뒤로 광부가 계속 거기 있었는지는 모르겠다는 것. 개중에는 질문이 아니고 일에 대해 마이너스적인 말을 입에 담지 않는 쪽이 좋다. 그렇게 하면 귀신은 다가올 수 없게 된다는 오컬트 게시판 고인물 냄새를 풍기는 전문가적 조언을 보내는 스레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스레 주민들에게서의 조언에 의하면 귀신이란 산 사람과 눈이 마주치게 될 때 사람이 반응하게 되면 제멋대로 달라붙으니까 철저히 무시하는 쪽이 좋다는 것. 그리고 개 중에는 혼자서 하는 걸 보여줘 라는 뼛속까지 그런 쪽으로 드글드글 가득 찬 놈도 나타났는데요. 거기에 대해 다른 주민놈이 상대가 호모 귀신이라면 어떡할 건데 오래 오라
하면서 뒤에서 파면 견딜 수 있냐? 별별 미친놈들까지 나타납니다. 이런 글들로 인해 일시적으로 호모스레로 변해버렸던 스레였습니다만 그런 스레놈들을 무시하고 일은 현상학에 대한 보고를 시작합니다. 지금 달리아가 다시 짖기 시작. 엄마도 기분이 안 좋은 모양으로 TV 음량을 크게 올려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만 엄마가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모습인지 조금씩 불안하다고 일은 말합니다. 그렇게 불안한 모습의 일에게 페브리즈 재령법을 제안하는 스레 주민. 덧붙여 광부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었는지 알고 있어? 하며 일에게 묻습니다. 그 말에 일은 잘 생각해보니 얼굴이 기억 안 난다는 걸 깨닫고 더더욱 공포가 늘어나고 말았던 겁니다. 그 후 일은 오늘은 이만 자기로 하겠습니다 전한 뒤 스레를 뒤로 합니다. 그렇게 아침을 맞고 일은 결국 앵마기를 받으러 출발했습니다. 그 후 스레 안에서는 광부라는 게 구멍을 파는 직업이니까 라며 무슨 생각인지 다시 호모 전개를 펼치는 또 다른 어떤 놈에 의해 스레에선 속속 유튜브에선 보여줄 수 없는 레벨의 오리지널 창작 호모 소설이 올라오는 등 본격적인 BL화가 진행됩니다만 4시간 뒤 1회 오늘은 절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하는 글이 올라옴에 따라 다시 원래의 분위기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스레 주민들은 이를 걱정하면서 다음 보고를 이제나 저제나 기다립니다. 반나절 정도 지나 앵마기를 끝냈다는 일이 스레로 돌아와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친구 A, B와 합류, 절로 향했던 일. 그 절의 주지스님은 나이가 30대 후반으로 웃는 얼굴이 여튼 밝아서 이야기하는 동안 굉장히 안심할 수 있는 아주 상냥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이 자기가 놓인 상황을 설명하자 스님은 밝고 명랑했던 웃는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더니 일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자 엄청 심각한 앵마기가 되겠군요. 오늘 밤 중으로 뵐 예정이니 오늘은 세 분 모두 본전에 머무르게 될 겁니다. 진지한 얼굴로 일들에게 전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친구 B만은 절에 머무는 건 처음이라신단다. 에? 하며 변함없이 촐랑대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일들은 주지스님의 지시로 머무는 데 필요한 갈아입을 옷 등을 집으로 가지러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바탕 준비를 마치고 절에 돌아갔더니 친구 둘은 아직 오지 않아 일단은 본전 쪽으로 향했다는 일. 본전에서는 주지스님이 큰 불상 앞에서 곡물 같은 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이 스님에게 머물 준비를 해서 돌아왔다는 걸 보고하니 스님은 밥 시간까지 자유롭게 있어도 된다고 해줬는데요. 일의 눈에는 스님의 얼굴이 너무나 굳어있는 것으로 보여서 조금 무서워졌다고 합니다. 그 후 일이 객실에서 기다리고 있자 한참 지나 친구 A, B도 절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로는 저녁과 목욕을 마치고 시간은 오후 8시. 일들이 뒹굴거리고 있는 그곳에 주지스님의 부인이 와서는 지금부터 식사할 거라시니까 잘 준비하고 본전으로 가주세요 라는 말을 전합니다. 이렇게 일들은 결국 본전을 향했던 겁니다. 그리고 일들이 본전에 도착해 문을 열었더니 안에는 난방이 켜져 있어 따뜻했고 향내음이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상 앞에는 주지스님이 앉아있고 스님 앞에는 이불 3개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스님이 시키는 대로 깔린 이불 위에 앉혀진 일들. 주지스님은 일들에게 의식 중 자네들이 지켜주었으면 하는 게 3가지가 있네 라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3가지라는 건 불상 안쪽에 있는 방에서 주지스님이 절하고 있는 모습을 절대로 봐서는 안 된다. 본전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자는 동안 뭘 봐도 절대로 반응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었죠. 그 상황에서는 까불이 B도 웃을 수는 없게 된 모양으로 단숨에 텐션이 뚝 떨어진 일들은 스님이 안쪽 방으로 들어간 뒤 바로 자기로 했다네요. 그렇게 셋은 안쪽 방에서 주지 스님의 불경 웃는 소리가 울리는 동안 대자로 뻗어 자게 되었는데요.
서로 특별히 말을 나누는 일도 없었고 깨닫고 보니 잠들어 버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잠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일은 갑자기 허리 언저리에 무게를 느낍니다. 너무 무거워 눈을 떴더니 일은 가위에 눌리고 있었습니다. 눈을 뜨면 분명 뭔가 있다. 직감적으로 느낀 일은 계속 눈을 감고 가위가 풀리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만 그러는 동안 옆에서 콕 하며 목을 울리는 듯한 소리도 같이 들려와서 일의 공포는 한계를 맞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뒤 일은 어느새인지 다시 잠이 들었던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지금에 이르렀다는데 일들은 지금부터 밥을 먹고 주지 스님의 설명을 들은 후 귀가할 예정이라는 것. 4시간 후 일은 무사히 귀가했다는 걸 스레에 보고했습니다. 또한 일의 말로는 엄마도 달리아도 무사하다는 것으로 달리아는 일이 집에 없는 동안 일의 본가에 맡겨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은 주지 스님에게 설명받은 일에 대해 스레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선 처음으로 스님은 일들의 신변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스님은 일들에게 붙어있던 건 별로 나쁜 건 아니지만 일들에게 끈질긴 집착심을 갖고 있어 어떻게든 알아달라 하는 강한 사념을 가지고 있다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님은 일들에 대해 장난삼아 그런 곳에 갈 일은 아니다 라고 주의를 준 뒤 나쁜 일은 이젠 일어나지 않을 테니 안심하고 지냈으면 한다. 그리고 이 건은 있도록 하고 모든 설명을 마쳤던 겁니다. 그리고 가위에 눌린 건에 대해 조금 웃긴 이야기입니다. 전제하고 나서 진상을 풀기 시작한다는 일. 일이 가위에 눌린 일에 대해 주지 스님에게 물어봤더니 다른 두 녀석도 마찬가지로 가위에 눌렸다는 말을 꺼냅니다. 그리고 가위가 눌렸을 때 상황에 대해 친구 A가 무서워서 비명 지르려고 했더니 소리 내기가 어려워서 칵, 칵, 콕, 콕 소리밖에 낼 수가 없었다 하는 말을 들었던 일은 자기가 가위 눌렸을 때 들었던 칵, 칵, 콕, 콕 하는 소리가 A 소리였다는 걸 알고 웃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 B도 마찬가지로 가위 눌렸을 때 그 소리를 듣고 엄청 무서웠는데 지금 수수께끼가 풀렸다 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지 스님은 여러 일이 너무 많이 벌어져 피곤할 테니 오늘은 천천히 쉬도록 이라고 일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일의 이야기를 들은 스레 주민들은 일에게 칭송의 말을 올리며 일의 무사 귀환에 안도합니다. 그리고 스레의 화목한 분위기가 돌아오고 절밥 식단은 뭐였냐? 라는 평화로운 질문을 일에게 던졌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일의 대답은 식단은 멸치 된장, 김치, 이면수 말린 거, 고추 잡채, 시폰 케이크로 엄청 호화로웠다는 것. 그리고 앵마기가 끝난 뒤 일은 집안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느끼는 모양. 지금은 혼자 지내도 불안을 느낄 일은 없을 정도로 좋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 후 스레 주민들도 일의 가벼워진 모습을 보고 모든 게 무사히 끝났다는 걸 실감, 안도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러던 중 인간의 불행을 보지 않는다면 발작이 일어나는 불쌍한 지병을 가진 스레 주민이 아직 이 이야기를 끝내면 안 된다며 다음번엔 이 패탄광에 가볼까 같은 말을 하며 지옥의 제2장을 개막시키려고 의도합니다. 그런 스레 주민에 대해 일은 끝났다고 믿고 싶습니다 하면서도 실체가 보이지 않는다는 건 사라진 건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죠 라며 살짝 불안이 남은 마음속을 밝혔습니다. 또한 유베츠 탄광에 갈 걸 검토하는 스레 주민에 대해 일은 커다란 돌이 있는 곳에 도착하면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라며 무서운 조언을 올렸죠. 그리고 일 자신은 그 폐광에서는 일절 손을 뗐다며 스레 주민들에게 가는 걸 말리지는 않겠지만 조심 하고 충고했던 겁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댕댕이를 좋아하는 스레 주민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달리아의 사진을 올린 일. 그 사진에는 달리아의 귀여운 모습이 찍혀있어 스레는 치유 모드에 휘감겼습니다. 그렇게 스레는 종식되나 싶었는데요. 이틀 후
일이 오랜만에 스레로 돌아왔나 싶더니 최근 변화가 있어서 올립니다. 라는 말을 꺼냈던 거죠. 그리고 일은 목과 등에 이상한 멍이 생겼습니다. 라며 2장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 사진에는 핥힌 듯한 수수께끼의 상처가 찍혀 있었습니다. 일은 이 일을 주지 스님에게 보고했던 모양입니다만 스님은 이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건 어쩔 도리가 없다는 것으로 지금부터는 안심해도 괜찮다고 했다네요. 이렇게 의미심장한 사진을 올리면서도 일은 여기서 글을 마치겠다고 선언. 마지막으로 스레 주민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스레를 뒤로했던 겁니다. 장난삼아 심령 스팟에 방문하면 잘못하면 큰일 난다는 걸 알려준 스레였습니다. 근데 일의 몸에 생긴 상처 말인데요. 꼭 곡괭이로 긁힌 자국으로도 보이네요. 그 뒤로 일의 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